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노버테라피틱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동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4년에 지금은 LG생명과학에서 30년 동안 합성신약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제1호 FDA 승인을 받은 팩티브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현재 LG화학에서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인 제메글립틴의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동료들과 함께 2019년에 이노버테라피틱스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창업 멤버들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정말 변화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근무했던 전 직장은 큰 조직이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그 이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어떤 기회 아니면 가치를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분야인 합성, 그 다음에 생물학, 그 다음에 양리학, 그리고 AI 제너레이션, 그리고 경영, 기획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들이 가장 커졌고요. 예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포함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런 신약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작은 숫자의 멤버지만 충분히 대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또는 저희들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딥제마 AI 플랫폼은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최적화하는 최적의 웹 기반 베이스의 신약 개발 발굴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AI 신약 개발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저희 딥제마는 웹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모두가 즉각적으로 자기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합성한 물질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신약 개발 업체와는 다른 합성 신약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딥제마를 설명드리면 일단 AI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AI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 베이스드 빅데이터 중심의 AI가 있고, 생성형 AI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챗 GPT로 대변될 수 있겠는데, 그런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영역이 현재 글로벌 제약에서나 아니면 많은 부분들이 AI를 활용한다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정말 저희들이 기존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신약의 분야에 성공을 갖다 줄 것이라는 막대한 기대가 있는데, 챗 GPT도 보시면 거짓말이 너무 많고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어떤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약 개발이라는 이 굉장히 복잡한 연구계가 필요한 시스템 안에서는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딥제마는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기반의 저희들이 기존에 연구해왔던 데이터들, 기존에 인류가 합성했던 물질들, 그 물질에 대한 모든 약효 아니면 독성, 그리고 임상에서의 경험들, 이 축적된 경험들을 다 저희들이 담아서 그 부분들을 다른 회사는 다르게,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AI 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웹 기반 베이스로 합성하는 분이든 아니면 바이오 연구자든 아니면 양리 연구자든 아니면 경영자든 누구든 이 딥제마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물질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로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약 개발의 그 높은 실패 확률을 저희들은 줄여서 좀 속도감 있게 신약 개발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노버테라피틱스가 가진 딥제마 AI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역질환으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RMV101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의 분자 타겟은 PYGL이라는 아주 새로운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를 추구하고 있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은 높을 수는 있으나 기회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기존에 약이 출시되고 있고 기존에 항체 신약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합성신약이 출시되었을 때 어떤 뭐 사업성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한 미충족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단독 요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존에 나온 약과의 병원 요법도 될 수 있고, 특히 IMB 101 같은 과제 같은 경우는 IBD 질환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여전히 환자들에게 드려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안전한 약물이다. 그리고 복용하기에 편한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구용으로 가장 안전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안전성하고 유효성만 검증하게 된다면 이 IBD 질환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성신약에 집중한 이유는 합성신약이 인류가 신약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많은 데이터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뒷자매에 담았고, 합성신약은 다른 항체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모달리티, 뭐 shRNA, sRNA, mRNA와 다르게 저희들 인체 어디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합성신약을 집중한 이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합성신약을 하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모달리티에 집중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 성공을 해왔던 영역에서 저희들이 도전하는 게 벤처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서 AI 기반 합성신약 벤처가 되기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에 나와 있지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약가입니다. 약가가 사실은 항체 신약이 됐던 뭐 ADC 신약이 됐던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가 됐던 너무 높아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의 영역들이 약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 다양한 팩터,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것, 그리고 임상의 비용이 더 크게 드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약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전체 그 약의 시장을 보면 여전히 합성신약의 그 매출이 더 높고요. 거의 60대 40 정도로 아직은 합성신약의 전체 약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모든 인류가 함께 쓸 수 있는 적절한 약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합성신약을 하고 있고, 합성신약은 여전히 다른 모달리티들이 충분히 난치성 질환과 희귀질환에서 성공을 하겠지만, 그런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성공하더라도 저희 합성신약은 기회의 요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과제를 진행했던 IMV101 과제는 현재 자가 면역 질환인 IBD 질환으로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 타겟은 PYGL이라는 신규 타겟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안전한 어떤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합성 신약 개발 후보 물질입니다. 현재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과제 물질 RMB101 같은 경우는 기존 항체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항체들은 일반적으로 반복적 사용 시 중화항체가 생성되면서 약효가 사라지는 이벤트들, 그리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S1P1 아고니스트라든가 아니면 잭 이니비트들이 시장에 출시는 되었으나 출시된 이후에 더 높은 리스크의 부작용의 보고들 때문에 아직 시장으로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노바가 판단하는 부분은 안전한 자가면역 치료제가 있다면 충분히 시장성과 환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임상 개발이 지금 순항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저희가 첫 과제로 시작한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 적응증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적응증 확장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스크 베니핏 레이쇼로 그 안전적이 넓을수록 충분히 저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질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지금 TNF 알파, 휴미라, 그다음에 엠브렐 같은 항체 약물들이 RA로 승인을 받은 이후 자가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정도까지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심각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에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효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잭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RA로 승인을 받고 추가 적응증을 확정을 했으나 궤양성 대장염 정도만 허가를 받았지 나머지 질환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IMB101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전력과 리스크의 그 레이쇼가 지금 저희 한 180배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보다 더 심각한 질환인 최소한 소리아시스까지는 저희들이 확장 가능하며 더 마일드한 질환인 아토피까지도 저희들이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약 개발에는 그 막대한 비용과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뭐 다 아시고 계신 상황인데, 저희 1번 과제인 IMV10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 2상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라도 충분히 국내든 해외든 충분히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적 어떤 여유는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가고 있는 과제가 IMV001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또한 퍼스트 인 클래스 과제고, 현재 저희들이 약간 약물 재창출 느낌으로 저희들이 용도 특허를 확보하여 한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상 2상을 하면 그렇게 나온 결과를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허가까지 트랙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결정은 전부 회사 내에서의 자금 여력과 임상 비용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전임상을 하는 과제들, 연구 과제들, 그런 부분들에서 벤처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 이노보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뭐 생존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 생존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적 성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파트너는 항상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현재 이노보 테라피틱스는 미국에 한 명의 BD가 있고 한국에 한 명의 B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BD가 24시간 자지 않고 세계 글로벌 파트너와 지금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한 30군데 파트너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V101과 IMV001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양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약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노보 테라피틱스는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그리고 섬유화 질환, 그리고 항암 질환 영역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세 개의 영역을 저희들이 집중했냐면, 그 부분이 가장 환자에게 드려야 될 어떤 미충적 의료 수요가 많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가 가장 요구하는 질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로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먼저 설명드렸던 임상 진행하고 있는 IMV101과 IMV001은 염증 자가 면역 질환과 섬유화 질환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 과제로서 저희 IMV008도 IBD 질환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섬유화 질환은 IMV002, IMV005라는 또 추가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항암은 아직 정규 코드를 받은 과제는 없지만, 항암 분야도 저희들은 가급적 퍼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하여 한 10개의 과제를 지금 탐색 연구를 하고 있고, 몇몇 학에서는 지금 선도 물질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지게 된다면 매년 10개의 연구 과제, 임상 과제를 진행하는 그런 바이오 벤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창업을 하면서 정말 이 바이오 벤처 업계가 상당히 저희 투자자들과 그런 부분들에게 실망을 많이 시켜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창업을 하고부터 어떻게 하면 사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기간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허황된 어떤 계획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큰 걸 일조한 건 딥제마라고 하는 AI 플랫폼이 저희들이 숱하게 반복하는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줄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비를 아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일정 부분들이 저희들이 연구 생산 측면에서라도 지금 임상을 가고 있는, 저희들이 창업을 한 지 이제 겨우 4년 반쯤 지났습니다. 4년 반 동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전임상을 2개를 진행하고, 연구 3개, 그리고 탐색 연구를 한 10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벤처가 되었다는 건 저희들이 크게 잡았던 미션, 재무적으로 안전한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재무적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리즈 A를 일단 2019년 창업하면서 100억을 했고, 2021년 정말 투자기에 뭐 어렵다고는 했지만 저희를 믿어주시는 투자자분들과 함께 저희 시리즈 B 3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저희들의 성과를 내고 연구와 개발 과제의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뭐 올해 한 pre-IPO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달성이 된다면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는 충분히 IPO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볼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이 임상비가 크지 않는 임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약간 임상적으로도 비용 절감과 저희들의 목표 달성을 이렇게 일치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 경험과 속도를 가진 초고속 합성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저희 이노버 테라피우틱스의 구성원들은 신약 개발에 허가까지 받는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 딥제마라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바이오 벤처 중에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